이정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 또는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이르는 말. 2025년 청년들의 삶은 어떤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정표, 2025 정처 없이 표류하는 청년들. 지난 1부에서 이야기했던 쉬었음 청년, 우린 이들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청년, 쉬다. 쉬었음 청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청년 인구를 말하는데요. 청년들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쉬었음 청년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요즘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청년 세대들이 좀 취업 같은 거 도움을 주는 센터 같은 거 아닐까. 아무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의지 없이 살아가는 청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고 실업자들이 엄청 많아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었음 청년, 말 그대로 쉬기를 원한다라는 청년이라는. 쉬었음 청년, 많은 이들이 모르는 것에 비해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초로 50만을 넘어섰다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쉬었음 청년이라는 주제로 많이 보도가 돼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사회에 나오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축에 속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진 이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과 교육 및 자기개발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주목해봐야 할 점은 따로 있는데요. 번아웃과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한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더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쉬었음 청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사회의 장벽이 좀 높아졌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온라인에 접수를 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뭐 학위 증명서, 뭐 어떤 증명서, 자격증 뭐 이런 거 프린트하라고 하고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나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절차와 과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부담이 높아져서 첫 번째로는 구직 단념을 하거나 이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이 쉬었음 청년들하고 사실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만큼 위축되고 그만큼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위축되는 현상, 번아웃이라고도 하죠.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32.2%에 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론 진로 불안이 가장 많았고 업무 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의 불균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 10명 중 3명꼴로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쉬었음 청년 50만 시대, 청년들이 기댈 곳은 정녕 없는 걸까요? 청년, 표류하다. 청년들은 정처 없는 길 위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 표류하는데요. 취업,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없기는 한데 실업급여 같은 거를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활동이나 정책들이 아직 많이 안 밝혀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확한 정책이나 제도명을 알고 있는 건 딱히 없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많고 이제 지원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사회에 나온 초년생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사실 제가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체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부와 그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그런 청년들에게 인턴 경험, 일 경험을 주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경쟁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 거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보다 취업 알선, 정보 제공,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내외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서울 청년센터 동대문은 이제 마음 건강이나 실질적으로 구직 지원이나 청년 취업 사관학교나 이제 유관 기관들을 연결을 해서 취업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계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로 참여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성장시킨 다음에 사회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밖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미래인재센터입니다. 미래인재센터는 직무탐색, 역량 강화, 실전 취업, 멘토링 등 진로 탐색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 탐색 프로그램으론 개인별 행동 특성을 파악해 그에 따른 직무 선택을 돕는 이디스크 검사 및 태석 상담이 있는데요. 또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론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등 취업 준비를 돕는 사회 진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전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론 대표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잡페스티벌 및 상시 현직자 동문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교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 학생들이 미래인재센터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인재센터는 이에 대해 졸업을 앞두고 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저학년 때부터 미래인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답변했는데요. 덧붙여 모든 스펙을 다 갖추려 하기보다 나만의 강점을 명확히 하는 자세가 중요할 거라 답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란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란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쉬었단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 세대. 그들의 삶은 어떤 이정표로 향하고 있을까요? 청년, 그리고 이정표. 정부 정책상으로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고 경제가 좋지 않아졌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회사에서도 고용을 할수록 회사의 부담인 상황이다 보니 안 좋은 상황이 악재로 겹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금의 위치에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베이비붐 세대 혹은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쉰다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사회입니다. X세대나 내지는 베이비붐 세대는 무기력함보다는 그런 것을 느낄 여력이 별로 없던 시기를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주력인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가 보기에는
청년층의 쉬었음이 당연히 무기력함,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쉼의 죄책감을 가지는 케이스를 좀 많이 봤고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이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쉰다는 게 멈춤이 아니라 재정비라는 걸 좀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항상. 길을 잃었을 때 오히려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길을 잃고 다시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높은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고요. 천천히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뭐를 좋아하지? 나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 질문 끝에 분명히 이제 여러분만의 길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신뢰하라. 그러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되게 뻔하고 진부한 말인데요. 나이키의 Just Do It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절차 복잡하고 막 짜증나고 해야 할 거 많고 뭐 자격증 따야 되고 뭐 많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따기 전에 불안한 거지 따고 나면 딴 내 자신에게 감사해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Just Do It 그냥 해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이정표에서 저는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사실 꿈도 없었고 또 뭘 해야 되지라는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중간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삶 속 이정표 위에 글씨는 아직 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가슴이 뛰는 곳으로 저는 항상 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방송국을 하면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있었어도 심적으로나 그리고 뭔가 마음적으로 되게 힘든 경우는 없었거든요. 항상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이정표처럼 가슴이 뛰는 곳으로 향하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정처 없이 뻗어져 있는 길,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청춘들. 잠시 멈춰 있더라도, 쉬어가고 있더라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청년들의 삶 속 이정표와 쉼을 응원합니다. 조금씩 나를 잃어가고 있어. 여기가 난 어딘지 모르겠어. 자,